영어 치트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전에 우리가 준동사의 부분에서 이 구의 형태들이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접속사 that과 WH가 이끄는 절이 각각의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접속사의 이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힘만 듭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은 다 그냥 별명으로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모두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CJ일치 쪽으로 설명이 넘어가긴 했는데 말이죠.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뉜다 그랬고,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for, so, yet 이 정도를 빼면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개는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의 동사는 지난 4번째 치트키에서 설명한 대로 시제일치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삼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that과 WH입니다. 먼저 that절의 경우에 that이 이끄는 경우에는 이름이 크게 많이 바뀌지 않는 듯한데 큰 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that절이든 WH절이든 기능은 똑같아요.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절을 이끄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한 절을 이끈다는 자체는 그것이 무슨 절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즉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품사 역할을 할 때 이름이 살짝 바뀌는 것일 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난번 준동사 편에서 이 ing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때에 별칭으로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죠. 사실은 투부정사도 똑같이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는 거고 ing도 똑같이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냥 어미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that절이든 WH절이든 그냥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 것일 뿐이에요. 근데 얘들 이름이 관계 대명사도 됐다가 의문 부사도 됐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에 들어있는 품사의 이름과 이놈들이 이끄는 절 전체의 기능을 혼동해서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영어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이제 모두 통합적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알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that절부터 가죠. that절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자리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 명사절로 역할을 할 때에 결국은 여기에 명사자리, 여기 명사자리, 여기에 명사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란 원래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이런 자리란 얘기죠. 그래서 문장에 that이 이끄는 절이 이런 자리들에 이렇게 들어가서 쓰일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주어 자리, 명사 자리에만 내놨지만 이 자리도 똑같다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그냥 종속 접속사의 기능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없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hat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형용사절일 때는 이놈의 별명이 있습니다. 항상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의 형태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관계사라는 이름이에요. 관계사.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말이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hat 이렇게 하면 기니까 우리가 이걸 부를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이걸 갖다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hat 이렇게 부르면 형종 that 하려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관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의 뒤에 뭔가 더 붙게 되는 품사의 이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다음에 붙게 되는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그리고 가끔 나오는 관계 형용사
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절 전체가 어떤 역할이냐는 바로 명사형사 부사이고요. 그 이름 뒤에 붙어 있는 이 대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하는 기능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의 역할입니다. 전체 문장에서의 자리를 말합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장에서의 자리, 역할,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붙는 이 이름들은 자체 기능입니다. 자체 기능, 자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일 때는 그냥 혼자 관계사로 접속사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별명을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따로 닉 값을 해야 되겠죠. 닉네임이 붙었으니까 관계사라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대명사 이러면 진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의 닉 값이 붙었다. 닉네임. 그래서 만약에 자 위에 문장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어떤 명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대시 이끄는 절이 붙었다고 쳐보죠. 이렇게 있으면 이 대절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앞에 있는 이 명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붙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때는 얘는 단순히 접속사의 기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전체 문장에서의 역할 기능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사라는 이름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관계사라는 것은 품사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품사 얘기할 때 그냥 별명이에요. 관계라는 이름은 그냥 형용사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놈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이 뒤에 있는 이 절에서 어떤 기능의 부분을 얘가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이 나오면 주어를 대신하는 주어인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얘가 이름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전명구 같은 떨거진 부사상당어구를 대신하고 있으면 이놈 이름이 관계 부사라는 이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this 할 때하고 this book 할 때하고 또 다르다 그랬죠. this는 대명사지만 this book 할 때 this는 형용사로 변신 맞죠? 별거 없어요. 관계 대명사라고 했던 이 말의 뒤에 만약에 뒤에 어떤 명사가 또 붙어 있다면 이름이 얘가 이 자리에서 또 명사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명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형용사로 변신해버리는 겁니다. 자체 기능이 이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that의 기능은 그런 식으로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that은 조금 이 관계사로서는 약점이 좀 있습니다. 두루두루 쓰이는 놈인 반면에 진짜 오리지널들이 하는 일은 얘가 못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도 쓰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뭔가 모자란, 뭔가 부족하고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동시에 있는 것이 이 that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 관계 형용사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참고로 이 WH는 관계 대명사가 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참고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자, 이건 지울게요. 지금 that에 해당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that이 끄는 절이 이 전체가 명사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hat이라고 불러도 될 것을 굳이 관계 앞에 명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고 정확히는 관계 접속사죠. 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앞에 수식받는 명사를 또 별명으로 수식받는 명사 하면 기니까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를 뿐이고 이제 뒤에 붙는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라고 하는 것은 이놈이 이끄는 절 자체 안에서 어떤 부분을 대신하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선행사의 명사의 부분이 관련이 이미 되면서 여기 안에 있던 절의 어떤 부분을 얘가 사실은 담당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얘를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냥 여기다가 묶여버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여기에 주어가 없으면 사실은 선행사가 주어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다가 이름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여기에 있는 이 주어인데 그래서 얘를 선행대명사라고 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관계사 안에다가 이름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 주어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명사라고 붙여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사도 전명구로 이렇게 있었다면 전치사는 남아있겠고 명사만 대신할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역시 관계대명사고 만약에 전명구를 다 받게 되면 그거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전맹구는 부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관계부사를 쓰고 대신 또 관계부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와, 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이게 큰 줄기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한 겁니다. 이 WH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that이 아니라 만약에 이 자리에 which 같은 게 나와 있을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who가 나와 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다 that 하고 WH가 맥락이 똑같습니다. 관계 자체가 형용사절이라는 얘기로 끝났고 그 뒤에 붙는 이런 이름들은 이놈이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기능이었냐의 자체 기능이다. 그래서 전체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같은 말이에요. 전체 문장의 기능과 자체 기능의 이름이 동시에 섞여 들어간 이름이 관계 무슨 사예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관계라는 것은 이 자체가 형용사절이라는 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명사라고 붙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어떤 문장 안에서 그것이 주어나 혹은 목적어가 있었다면은 이 목적어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기능의 이름을 여기다가 뽑아 놓은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관계 대명사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형용사절 자리 됐고 이제 부사절은 말 그대로 떨거지 자리예요. 대절이 이런 식으로 첫머리에 떨거지절이 나오는 경우는 뭐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뭐 도치가 되어서 앞으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건 뭐 극히 드문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뒤에 떨거지의 부사절로 대절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이런 문장을 흔히 보겠죠. She was so pretty. 합시다. pretty 형용사 보호로.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상관적으로 쓰입니다.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서 많이 쓰이는 부사절을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o가 나오면 뒤에 that절을 그래서 하는 결과의 부사절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예쁘다. 그래서 뭐 everybody loved her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부사로서의 that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사절을 이끄는 이 that은 말이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목적, 원인, 결과, 이유, 조건은 조금 애매합니다. 예, 얘는 논외로 하죠. 예, 그리고 양보도 있긴 한데 이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대부분 이 의미란 얘기예요. enough to 있죠. enough that도 있습니다.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뭐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하잖아요. enough that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목적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in order to 이렇게 쓰는 표현 있죠. in order to도 in order that 절로 얼마든지 쓰고요. 그래서 that절이 부사절일 때 to 부정사의 부사용법과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WH로 가죠. WH는 이번에 자 어떠냐? 자, WH는 기능이 전체적으로 이 대명사 역할을 하는 놈과 부사 역할을 하는 놈으로 많이 나뉘게 됩니다. 뭐 원래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얘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서 또 뒤에 붙은 이름이에요. 이것이 나타내는 이름은 접속사 뒤에 붙은 이름은 자체 기능입니다. 자체 기능. 이놈이 이끄는 절 안에서 뭔가를 대신하느냐 아니냐 자체 기능이에요.
대명사니까 명사와 관련된 WH죠.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사람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who, 사물 which, 그리고 하나 더 있죠. what. what이 또 조금 별종이죠. 아무튼 who, which, what. 이게 의문 대명사. 그래서 이 대명사란 이름을 가진 놈들은 이놈이 이끄는 절이 이 뒤에 문장의 뭔가의 기능을 이 자체가 대신한다니까요. 그러면 주어가 최소한 없든가 목적어가 없든가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하죠. 그 다음 부사는 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이 부사니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WH 시간, when, 장소, where, 방법, how, you, why 바로 이 네 가지가 부사 역할하는 WH입니다. 그럼 얘들은 부사예요. 부사 떨거지. 그러면 뒤에 문장에 핵심 요소는 다 있다라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이런 요소가 다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뒤에 뭐 떨거진 부사는 빠져봐야 표도 안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것들 자체 기능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들은 부사입니다. 이것들의 자체 기능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사로. 요렇게 구분이 애초에 되어서 쓰입니다. 이놈 절 전체는 역시나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절로 다 쓰이는 거예요. 명사절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놈의 별명이 생깁니다. 아까 that은 형용사 자리에서 관계라는 이름만 별도로 붙었죠. 그때만 니 값을 했고 이번에 이놈들은 명사절일 때 니 값을 해요. 닉네임이 붙습니다. 그게 바로 의문 접속사예요. 이 자체가 의문의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의문사라고 불러버리는데 잘못된 거예요. 의문 접속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의문 접속사. 접속사 자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이제 어법 문제에서 막 죽으라고 다루는 게 그냥 의문사라 해보니까 그게 의문문인 양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내놓고 이게 맞네 틀리네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지랄입니다. 그냥 접속사일 뿐이라는 걸 알면 그게 왜 의문문이 되는가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얘들이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그냥 문장을 이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의문문이 돼야 되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 자리에서 WH하고 나오는 절이 쓰였으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인 겁니다. WH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고 있으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who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건데 명사절 됩니다. 얘들이 부사니까 명사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착각하지 마라 그랬죠. 얘들은 그냥 접속사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된다니까요. 이름에 부사라는 거는 자체 기능이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who도 명사절이 될 수 있고 when도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명사절에 이놈들이 들어가서 쓰이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이고 이놈들이 하도 그렇게 또 많이 쓰이니까 이놈들의 별명으로 그냥 간접 의문문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간접 의문문은 개뿔 무슨 의문문이야? 아닙니다. 근데 이 문법 용어를 애초에 이렇게 쓰면서 아주 영어를 망가뜨려 놨어요. 화법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명사절에 이 WH가 이끄는 절이 들어가 있으면 다 간접 의문이다. 뭐 이렇게 흔히 통칭으로 부릅니다. 뭐 선생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써요. 근데 아주 불만입니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WH.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 WH절은 전부 명사절을 이끌고서 쓰입니다. 의문 대명사고 의문 부사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의문 대명 접속사 이 표현을 좋아하고 의문 부사 접속사 뭐 차라리 이런 이름을 좋아합니다. 이제 명사절 끝났고 형용사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적어인 명사의 뒷자리에 WH가 이끄는 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가 있더라 해서 이름이 관계사란 이름으로 역시 쓰입니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WH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간단하게 관계사라고 불러버리면 그 뜻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뒤에 붙는 관계 대명사다, 관계 부사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놈이 이끄는 절 안에서의 자체적 기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데 미리
이렇게 분류가 됐다 그랬죠. who, which, what은 관계 대명사, when, where, why, how는 관계 부사. 이렇게 애초에 그 쓰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거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딱. 근데 that은 잡놈이라 얘도 되고 얘도 됐던 거야. that은 막 이리저리 너무 많이 쓰여요. 그게 한편으로는 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who, which, what이 이끄는 저런 뒤에가 이렇게 주어 자리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when, where, why, how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부사절. 부사절 자리에 쓰이는 WC에는 딱 두 개예요. when과 where. 딱 요 두 가지만 부사절을 이끄는 자리에 쓰입니다. 네, 요렇게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거나 사실 이 WH 중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다 되는 건 딱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별명이 없어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when,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where 이렇게 부릅니다. 별명이 없어요. WH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일 때만 각각 별명이 있다. 명사절일 때는 간접 의문문, 선생님이 싫어하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이름, 형용사절일 때가 관계사라는 이름. 문장에서 바로 접목시켜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자, put 동사 원형 문두 명령문입니다. 놓아라 그 책을. 자, 문장 끝내도 돼요, 안 돼요? 야, 책 저기 놔둬. 되죠? 여기서부터는 그렇다면은 뭐예요? get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where이에요. 그러면 뭐만 곳에. 그래서 you found it. 네가 그것을 발견한 곳에 그 책을 놔두어라. 간단히 얘기해서 저기 아니면 거기. 자, 여기를 그냥 하나의 부사로 바꿔보세요. there. 이 자리에 그냥 there. 저기. 아니면 선반 위에 on the shelf. 전면구 떨거지잖아요. 이 부사 떨거지입니다. 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별명이 없어요, 이때는. 그 다음 문장 보죠. Put the book back in the place. 그 책을 놔둬라. 다시 그 장소에 놔둬라. 역시 끝나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the place라는 명사하고 where이라는 장소의 표현이 서로 관계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명사나 관련성이 있다 보기 힘들잖아요. 관계사는 앞에 있는 명사하고 말 그대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뭐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렇게 관련성이 없으면 그건 관계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라 해서 앞선자, 앞에 먼저 간다잉 하면서 선행, 선행사라는 이 명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부르죠.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where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데 일일이 이렇게 부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쓰이니까 요놈 별명 좀 하나 붙여주자. 관계사. 관계사 중에 이 where는 관계부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수식만 합니다. where 자체 해석 안 해요. 그냥 앞에 관련돼 있다 이 표시로 끝. 역할 다 한 겁니다. 뭐 굳이 한다면 뭐 할, 뭐 한, 뭐 하는, 뭐 인,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where you found it, where you found it인데 얘는 부사절, 얘는 형용사절로 관계사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가죠. You don't need to tell. 너는 말할 필요가 없다요. tell 대표적인 사용식 동사고 미가 간접 목적어고 여기서부터가 뭐 직접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절? 명사절. 맞지요? 그래서 이 where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where입니다. 별명이 있다 그랬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게 그냥 의문사래요. 개뿔. 이걸 그냥 의문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실은. 의문 접속사라고 분명히 불러줘야 돼요. 의문 접속사. 왜냐하면 뒤에 또 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의 절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접속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냥 의문사라고 불러도 좋은 거는 절이 하나인 경우에요. Where did you find it? 이렇게 얘기할 때죠.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따로 얘기할 때 Where did you find it? 이렇게 그냥 얘기했다. 이거는 그냥 별개의 한 문장이죠. 주어 동사 하나 있는 그냥 별개의 한 문장이고 얘가 그냥 의문사예요. 그냥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인 거죠.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you found it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문 부사인 거야. 그냥 그대로. 얘가 그냥 의문사고 의문 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달라요. 구별해야죠.
얘는 분명히 접속사의 기능도 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절을 이으면서. 근데 이렇게만 쓰면 얘는 그냥 단문이고 접속사 기능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과 절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절과 절을 여기까지네, 텔까지.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에 그냥 절을 이끈 거야. 위에서 where you found it, where you found it 한 것처럼 where you found it 하고 그냥 절을 이끈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네가 그것을 발견했는지 하고 이제 의문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제 이 where는 해석을 어디, 어느 곳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어디가 없잖아요. 위에 where 이 부분은 어디라는 해석을 안 했잖아요. 예, 의문이란 이름은 쓰는 게 맞습니다. 어디니까. 그렇다고 의문문은 아니에요. 그죠? 너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니? 할 때는 의문문이 맞아요. 근데 어디서 네가 그것을 발견했는지를 넌 나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어디서가 아니라 어디서를 그냥 이 자리에 부산에서라고. 그럼 네가 그것을 부산에서 발견했는지를 나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 네가 꼭 그걸 어디 뭐 너희 집에서 찾았는지 뭐 부산에서 찾았는지 나한테 말해줄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의문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예요. 다 지웁니다, 이제. 자, 선생님이 굳이 이걸 이제 설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그 어떤 접속사의 이름들, 그리고 뭐 흔히 간접의문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어법 문제라든지 뭐 관계사에서 뭐 이름이 형용사절인데 관계 대명사래, 형용사절인데 관계 형용사래, 형용사절인데 관계 부사래, 막 이런 그 용어에 막 늪에서 허덕이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선생님이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긴 시간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사실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부사,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절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서 했던 well이라는 단어, 그리고 to drink라는 구, watching, ing가 형태는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전명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구,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절까지도 어떻다라는 거죠. 영어는 같은 형태의 단어, 구, 절도 모두 쓰이는 자리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이 품사적 역할이 바뀌고 의미도 바뀌더라. 이 절도 똑같잖아요. 뭐 하는 곳에서, 이건 그냥 수식, 뭐 인, 뭐 하는, 뭐 이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에 라고 해석도 다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어는 그때그때 달라요.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자, 자리나 위치, 바로 주요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이 자리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더라. 그것이 문법용어로는 품사라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런 자리와 역할을 보고 우리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어더라.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빠이.